네, 이어서 나머지 디렉티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디렉티브는 이제 VIF 디렉티브고요. VIF는 이제 else if, else 디렉티브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if else랑 동일한 if else if else랑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이 그 태그가 있는 그 부분을 화면을 렌더링 할지 말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if 디렉티브에도 vshow처럼 true or false가 떨어지는 표현식이 와야 됩니다. 근데 아까 봤던 그 vshow 디렉티브 같은 경우에는 화면상에는 이미 렌더링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일을 통해 가지고 보여줄지 말지를 판단한 건데, VIF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자체를 안 하고 있다가 그 조건에 해당하면 렌더링을 다시 그리게 되는 그러한 이제 기능을 가지게 되죠. 이제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show로 봤던 이 부분을 좀 걷어내고요. show가 true일 때랑 false일 때에 따라서 이제 보여줄지 말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네임 있는 부분을 네임 있는 부분을 두 가지로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VIF를 통해서 VIF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VIF show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VElse라고 작성을 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 VIF를 통해서 show가 true가 떨어지면 요 태그가 렌더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VIF를 통해서 이 show가 true가 아니라 false가 되게 되면은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요 else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else로 떨어져서 요 부분이 이제 렌더링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show라는 요 값이 true이기 때문에 if에 걸려서 요 느낌표 있는 요 네임만 표시가 되게 돼요. 요 화면처럼. 근데 제가 쇼를 바꾸게 되면 느낌표 있는 거는 false가 돼서 안 보여지고 샵으로 표시된 그 else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되겠죠. 클릭하면 이제 샵 있는 부분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쇼랑 다른 부분은 vshow 디렉티브랑 다른 부분은 아까 렌더링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차이를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그건 이제 엘리멘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H1 태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느낌표가 있는 태그와 그 샵이 있는 요 태그가 두 개가 다 화면상에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 쇼에 따라서 H1 태그에 있는 요 네임 태그는 하나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요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그 네임 느낌표가 있고 샵이 있는 그 태그를 보여줄지 말지, 렌더링을 할지 말지를 다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실제로 그 속도와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얘가 보였다 말았다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그러한 기능이다. 일 경우이면 매번 그 조건에 따라서 렌더링을 다시 하게 되면은 이제 속도가 아무래도 느려지겠죠. 다만 렌더링은 초반에 한번 해놓고 이제 그 화면이 그 true false가 바뀜에 따라서 화면만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고, 보이고 안 보이고만 제어를 해야 한다고 하면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V쇼가 유리한 거고, 그렇지 않고 그러한 빈번함이 없는 상태에서 조건문으로 무언가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VIF, elseif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VIF와 VIF 디렉티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이 V4 디렉티브입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리스트를 이제 반복적으로 출력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인 건데, 이제 반복 렌더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디렉티브고요. 배열 또는 객체 모두 이제 반복이 V4 디렉티브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엘리멘트들을 표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V4 디렉티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루프문을 돌면서 그 안에서 또 무언가를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 V4와 다른 이 앞에서 알아봤던 VIF라든지 이런 디렉티브들과 혼용해서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V4 디렉티브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디렉티브가 먹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이 V4 디렉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 키라는 어트리뷰트를 항상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V4 디렉티브를 이제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건수가 이제 굉장히 많을 경우에 이제 키라는 이 어트리뷰트를 주게 되면 이 키 값을 보고 이 뷰 엔진이 예를 들어서 100개였다가 얘가 101개가 됐을 때 얘 그 한 개가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은 키가 하나가 추가된 거네 하면서 그 마지막 한 개만 이제 화면에 표시해 주거나 그런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한 로직이 돌아가요. 근데 만약에 이 키라는 어트리뷰트를 주지 않게 되면은 뷰 엔진 입장에서는 이 100개가 101개가 됐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100개는 그대로 있고 한 개가 추가된 건지 아니면 이 101개가 새로 다 온 건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이 101개를 다시 그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하나를 그릴 때와 101개를 그릴 때는 아무래도 성능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V4 디렉티브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 키 어트리뷰트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키 어트리뷰트에 들어가는 값은 이제 PK처럼 그 로별 유니크한 값이 있을 경우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죠. 네. 그래야 이제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값을 키로 잡아야 이제 이 뷰 엔진이 이게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V4 디렉티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V4 디렉티브를 쓰려고 하면은 일단 데이터에 리스트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데이터에 더미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열에는 또 이제 객체를 가지고 있는 이제 배열을 만들 거고, 그 객체는 또 아이디와 이제 네임을 갖는 이제 그러한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아이디는 이제 아이디가 아까 이제 키로 넘어가게 될 그런 이제 유니크한 키 값이고요. 네임이 이제 실제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그런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로그인 거래, 뭐 즉시 이체 거래, 뭐 예약 이체 거래, 뭐 간편 이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리스트를 만들고 이 리스트를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UL 태그로 이렇게 놓고 UL 태그 밑에 이제 LI 태그로 해서 이제 표시를 하게 될 텐데, 기존에는 이제 여러 개면 이 LI 태그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J콜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반복문을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V4 디렉티브를 쓴다면 상위에 있는 이 UL 태그에 V4 디렉티브를 적고 그 자바나 다른 쪽에 다른 그 언어에서 썼던 것처럼 이 리스트 인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같은 이제 표현식으로 그 리스트라는 요 데이터에 있는 이 배열을 참고해서 각각의 한 개의 로가 나올 때마다 리스트라는 이 변수에 담아라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위에 있는 이 li 태그는 한 개의 로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네임을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보관법으로 인터폴레이션으로 리스트 네임으로 하나를 표시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V4 디렉티브가 동작을 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록에 있는 것들을 화면에 어떻게 변경을 탐지하는 거를 뷰 엔진에 제대로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이 키라는 어트리뷰트를 꼭 사용해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리스트가 한 개의 로가 나온 그 리스트에 id라는 값이 키 값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다시 한번 기동을 해보면 이처럼 로그인, 즉시이체, 간편이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리스트로 출력이 되게 되죠. V4 디렉티브는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디렉티브이기 때문에 한번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디렉티브는 이제 두 개 남았죠. 이제 v-once랑 v-pre가 나왔는데, v-once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이 단 한 번만 되는 그 디렉티브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임 같은 경우가 아까 네임을 변경하게 되면 그 값이 막 바뀌었었잖아요. 네임 값이 바뀌었는데 얘는 그 이후에 변경되는 값은 잘 모르겠고 최초에 한번 딱 렌더링이 한 번만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변경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디렉티브고요. 얘는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v1s에 똑같이 네임을 출력을 할 건데요. h1 태그에 v1s라고 두게 되면 초창기에 세팅되어 있는 hello vjs만 표시되고 그 이후에 값이 변경이 되더라도 여기에 있는 값은 변경이 되지 않게 됩니다. 표시를 한번 보면 네, 이제 제가 여기서 hello vj 양방향 바인딩을 지금 걸어 놨겠죠. 네, 양방향 바인딩을 v 모델로 걸어 놨으니까 여기서 hello vjs를 바꾸면 이 값이 바뀔 거예요. 근데 얘는 v 원수로 걸어둔 애기 때문에 얘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 2, 3, 4 하면은 위에 있는 것만 바뀌고 아래에 있는 것은 바뀌지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최초에 렌더링 된 값을 변경하고 싶지 않다. 그랬을 때는 v 원스 태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프리 태그도 한번 디렉티브도 볼 건데요. 잘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기능을 한번 볼게요. v 프리라고 두고 한번 기능을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있는 값을 참고할 때는 이 중괄호 두 개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화면에 표시를 해줬는데 이 중괄호 자체도 그냥 나는 스트링으로 보고서 이제 출력을 할 거다 라고 하면은 프리 디렉티브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이처럼 바로 그냥 그게 변수가 바인드가 돼야 되는 변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 문자열로 인식해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vpre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인터폴레이션부터 vpre 태그까지 알아봤고 이 이외에도 von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대표적으로 이제 von 태그가 될 거예요. 이제 이벤트 관련된 이제 von 디렉티브가 있는데 그건 이제 이벤트 처리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 있는 태그들은 vpre나 once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디렉티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숙지를 하셔서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렉티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